안녕하세요. 수요일마치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장마 역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장마 유독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곳도 있고 또 장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 날씨는 그렇다고 치고 내 종목만큼은 상승 흐름을 쭉쭉 이어가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2시간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또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강의 시간, 또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 주세요. 또 문자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요일마치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또 특징주까지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호실적을 내놓은 업종 위주로 매수 쏠림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과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은 여전히 시장의 호재와 악재로도 작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들은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약 바이오를 통한 시장의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고,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의 하락을 좀 키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사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제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에 저점 대비 고점까지 했을 때는 한 2% 정도, 어제 시장의 고점이 0.36%까지 올라갔다가 저점이 마이너스 1.6% 봤을 때는 거의 한 2% 정도는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하방으로 밀어버리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저점까지 했을 때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 거의 3년이죠. 3년 동안 시장이 하방으로 내리뻗는데 이 구간 동안의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슈, 왜 시장이 하락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시장의 하락을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었던 겁니다. 3년 동안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내리뻗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이슈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우리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죠. 계속 늑대 나타났다 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안 믿는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것들 너무나도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이건 하든 말든 약간 이제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게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시장이 800포인트 선대를 계속해서 돌파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800포인트 계속 돌파해주고 있다. 800포인트 굉장히 의미 있어요. 과거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현재 800포인트대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날려줬습니다. 지금 시장 800포인트대 완벽하게 꼬리를 달지 않은 채로 아름다운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7월달 8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상방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까 보고 있고,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좀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 상방에 베팅을 하셔야 되고 시장 상방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라든지 공격적인 대응을 좀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사실 우리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사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봤을 때 이 종목이 좀 지금 자리에서 급락이 나오고 또 시간에 하한가하기도 했지만, 사실 뭐가 중요한 거냐, 이런 자리에서도 오를까 구경하다가 결국에 여기서 들어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증시도 똑같아요. 증시도 앞으로 오를까? 아, 역시 안 오른다. 오를까? 역시 안 오른다. 오른다. 안 오를. 아, 아닌데. 이제 빠지겠지. 너무 많이 간다. 지금 그래. 나도 일단 사고 보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증시에서도 최고점 매수자가 되기 싫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오를까? 지금은 오르는 구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만큼 무역 전쟁 역시 대선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미국 대선이 11월이니까 그때까지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종목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사실상의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공략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방산주들이 계속 급등했어요. 방산주들은 급등했지만 어느 순간 이상합니다. 보통 방산주가 급등하면 시장이 빠져줘야 되는데 방산주가 상한가 랠리 간 도중에도 빅텍이 올라간 도중에도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냥 방산주만 올라갔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미중 무역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빠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중 무역 관련돼 있는 수혜주 사셔도 괜찮은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어차피 종목은 순환매 패턴입니다. 고점에서 물리기보다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사가지고 좀 수익 실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오늘도 그런 종목들 좀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 더 좋은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로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도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저도 이제 무역 전쟁 이슈를 계속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무역 전쟁이라는 게 우리도 뭐 하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좀 약간 내성이 생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됐었지만 어느 지나갔던 것처럼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도 사실 뭐 많이 익숙해진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장이 좀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장도 좀 영향이 있었어요.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거의 뭐 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중국장이 좀 의외로 잘 버티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타격을 받아야 이제 그 제3국들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중국이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좀 전이가 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시장이 타격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또 의문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이슈 자체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가 앞으로 저는 수년간 지속된다고 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하락은 길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엄청난 장마가 이어지면서 수재민들이 생기고 있고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이제 산샤댐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댐이에요, 댐. 근데 이제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거의 뭐 한 10m 정도만 더 차면은 이게 뭐 댐이 무너진다. 혹은 이제 위로 범람한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굉장히 이제 내적으로 중국이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이랑 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의 영사관들을 하나하나씩 폐쇄한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중국도 맞불어 놓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자연재해나 이런 재난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국가 간의 싸움도 공격하는 측에서도 그리 심하게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그 나라 국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연재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 무역전쟁 이슈는 저는 크게 확산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앞서 말씀하신 강태웅 전문가님 말씀처럼 저도 시장은 더 오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볼만한 부분은 다음 달 8월 중순쯤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단이 만나서 기존에 했었던 우리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합의가 올 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 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원래 수입하기로 했었던 물량들을 제대로 수입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간에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지금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 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어떤 뭐 미국, 중국 간의 어떤 사이가 한쪽으로 뭐 크게 틀어지기보다는 현 상황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 전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과거의 미중 협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큰 이벤트 이전에 상대방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전략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 협상 전에 만약에 중국을 많이 흔들어 놓는다면 협상 이후에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조용했다면은 협상 이후에 시장이 다시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서 일단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지금 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심한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전쟁 이슈는 그다지 길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 자체를 좀 상승할 것이다, 상방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섹터들이 있을 텐데 그 섹터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살짝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뭔가 이렇게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막 잘 갔던 바이오 제약주들도 조금 꺾이고 있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개헌 이슈, 그러니까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세종시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가 수돗물 유충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수철이나 필터 관련주들이 급등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주도업종들이 잘 가던 것들이 이제 자꾸 옆으로 이렇게 새는 기존의 주도업종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갈아타는 시점으로 생각돼가지고 이제부터 새롭게 올라가는 업종들을 저는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하나가 화제가 되면 다른 것들이 인기가 떨어지고 근데 꾸준히 볼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비대면 쪽을 좀 계속 보고 있어요. 비대면 테마, 온라인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뭐 어떤 기업을 투자하더라도 오프라인 어떤 생산하는 기업보다는 제조업보다는 온라인, 디지털에 가까운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저는 이제 비대면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오늘 잠시 후에 여러분께 공개드릴 종목 역시도 비대면 관련주를 2종목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에 따라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움직였을까요? 오늘 사실상에 이번 주에는 급등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장 따라 뭐 급등했다기보다도 그냥 뭐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이번 주에 간식히 본 종목은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이에요. 사실상 이제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상한가 나오기 바로 직전 전날에 이 구간대에서 이미 MTN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되어 있는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일단 뭐 제약주라든지 시장 상방에서는 제약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워낙에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뭐 사실 아미노로직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수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떠한 이슈라든지 어떠한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 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다 뭐가 중심에 있냐면은 이런 뭐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물량 확보가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 상방에서 봐야 될 종목은 이슈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뭐 이런 물량을 모아가면서 매집을 했던 종목들 현 구간에서 횡보세를 이루면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실제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대가 나오는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후에 이슈는 따라와 줄 겁니다. 그러면서 아미노로직스가 사실상 뭐 지분확대라는 뭐 이슈를 가져서 최대 주주가 지분확대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조금 올라가 준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올라간 종목들이 뭐 신풍제약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풍제약도 이미 급등하기 전에 본다고 하면 뭐가 나오느냐? 급등 이후의 주가, 상방 이후의 주가를 모아가는 구간, 다시 상방 이후에 모아가는 구간, 물량의 매집이 나와주고 급등하고, 물량의 매집이 나와주고 급등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집중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종목은 이런 급등세들, 급등주를 찾고 싶다. 이슈를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이야 상방으로 올라가면은 지금이 그래요. 뭐뭐 제약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다 급등했던 시장입니다. 뭐 삼성제약, KM제약, 뭐 신풍제약, 신일제약, 뭐뭐 제약만 붙어 있으면 뭐 신신제약, 뭐뭐 제약만 붙어 있으면 이 기업이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급등하는 시장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할 때 참고해야 될 거는 뭐뭐 제약이 붙은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방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누군가의 물량 확보가 들어온 종목들, 그런 종목은 시장의 흐름과 함께 급등을 하는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매집이 좀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공략 좀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의 특징주 바로 아미노로직스였습니다. 자, 최근 제약주 열풍을 타고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반적인 제약주의 흐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사실상의 제약주는 거들 뿐이라고 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상방으로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약주가 올라가지 않고는 시장이 상방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시장의 상방을 맨 처음에 이끄는 종목은 결국에 제약주가 출발하고 나서 시장의 진파동이 나올 거 생각했어요. 그럼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약주가 결국에 시장의 상방을 만들고 나면은 그 뒤에는 제약주는 뭐 일단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약주를 살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올라갈 종목도 많고 우리가 뭐 우주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1차적으로 1차 연료라든지 이런 추적장 일단 발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떼어내 버리면서 떨어뜨리죠. 그런 것처럼 제약주도 결국에 시장 상방을 만들어 놓고는 그 뒤엔 죽을 확률이 좀 큽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장 상방이 완성되기까지는 제약주가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약주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제약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지금 사실 뭐 신풍제약이 어제장에 단 5분, 3분 만이었죠. 28%까지 급등했던 종목이 3분 만에 동시효과상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사실은 뭐 마이너스 18%, 11% 정도쯤에서 이제 종가 마감하긴 했지만 바로 시간에 또 하한가를 지키게 해주면서 굉장히 제약에 대한 이 많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종목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 또 다른 제약으로도 또 수급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제약주들 여러분들 공략해서 나쁘지 않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신풍제약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제약주의 흐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아미노로직스 특징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특징주로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 케미칼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SK 케미칼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제 바이오 제약주의 어떤 운명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돼요. 일단 주가 차트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SK 케미칼이 이제 SK 그룹주 중에서 이제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고 나서 다른 SK 그룹주들은 조금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죠. 대표적으로 뭐 SK 같은 경우도 좀 힘이 좀 많이 빠졌고 SK 바이오팜도 주가가 그렇게 힘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SK 케미칼만 홀로 남아가지고 근데 독주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신풍제약, 신신제약, 명문제약, 뭐 경동제약 수많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고점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시간의 거래까지 급락이 나온 상태예요. 그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큰 타격 없는 모습으로 뭐 시간의 거래 한 2% 정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7만 원대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SK 케미칼이 뭐 때문에 올라갔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CMO 계약 그러니까 이제 위탁 생산하기로 하면서 그렇다면 백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자회사의 상장 이슈. 지난번에 SK 바이오팜이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를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SK 그룹의 바이오 제약 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상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로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자, 그런데 SK 케미칼이라는 종목 역시도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어떠한 그런 가격대, 시장에서 예측하는 적정 가격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오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에 나온 우리 기관 투자자들의 리포트들을 제가 종합을 좀 해보니까 대부분 30만 원 이상을 예측한 곳이 없고
대부분 20만 원대 초중반대를 적정 가격대라고 예측을 해놨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과열된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SK케미칼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만 원 이하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 현재 들고 계신다면 더 보셔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20 몇만 원 이렇게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는 매도 관점으로 드리고 싶고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만 더 보시고 신규 투자하신 분들은 더 사진을 마셔라. 오히려 저는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한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 한 이틀 정도 흐름을 보고 주가가 만약에 더 추가 상승해서 30만 원 이상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는 SK케미칼은 잠깐 뺐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나왔을 때 재공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SK케미칼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신이라는 게 사실 뭐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니까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주가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라는 거죠. 이게 막 갑자기 처음 나와가지고 어제 나왔다. 그러면은 사야죠. 저도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미 이슈가 수개월째 지속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더 갈 거라고 봐요. 더 멀리 갈 거라고 보지만 주가라는 게 어떻게 매일 가겠습니까? 가다가 쉬는 날도 있고 약간 조정도 주고 가고 그런 거니까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약간 충분히 내려왔을 때 제가 좋은 가격대를 한번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하는 뭐 공개 방송이나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케미칼과 또 아미노로직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은 우리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네, 가져왔던 종목 제가 또 가져왔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그때 수익 실현 한번 하고 이제 또 가져왔는데 바로 M게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사유도 동일한 사유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그때 이제 M게임이라는 종목을 제가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못 사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져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요 날이었었죠. 지난 7월 4일 날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시가 비트를 사셔가지고 수익 실현 하세요라고 드렸는데 M게임이 바로 그 다음 날에 급등을 해가지고 22%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해버리면서 이제 놓치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어요. 자, 이제 M게임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충분히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불법 도박 시장, 불법 이 스포츠 베팅 시장을 양성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일부 세금도 좀 걷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도 좀 근절을 하고자 정부에서 이런 새롭게 정책을 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이 스포츠 베팅이라는 장르를 웹보드 게임 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런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스포츠 베팅이라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는 양성적으로 시장이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그 게임사들이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벌써 게임 출시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급 기업들의 경우 그동안 웹보드 게임들 뭐 맞고 포커, 카지노 이런 걸 하던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기업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M게임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 한 80조 원이 넘어가는 이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을 양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의 수혜주로 볼 수 있고 원래는 M게임이 준비하고 있는 이 게임이 원래 진작에 출시가 됐어야 돼요. 원래는. 하지만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안에 출시가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재료로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이제 보니까 그 WHO에서 국제보건기구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래에 말이 좀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면은 게임을 권장한다는 내용들을 바뀌면서 실제 수많은 게임 회사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회사의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실적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M게임 역시도 현재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온 그런 상태로 알려져 있고 다가오는 이제 2분기 실적 역시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분기 흑자 전환의 기조를 이어서 이제 2분기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M게임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우리 M게임 투자 들어가시는 분들께 가격 전략들을 좀 잡아드리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다음 주 월요일 시가 밑으로 잡으시면 돼요. 시가 딱 시작한 가격 그 밑으로 뭐 한 호가든 두 호가든 좋으니까 그보다 아래쪽에서 잡으시면 되겠고 어제 참고로 우리 증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어제 7.5%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만간 좋은 호재들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시가 밑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제가 5,500원 드렸었는데 너무 빨리 도달했죠? 이번에도 그렇게 길지 않은 목표가이고요. 목표가 6,000원 잡아드리고 아래쪽으로 손절가는 5,000원 잡아드리니까요. 다음 주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이 M게임을 소개를 해주셨네요.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시고 또다시 소개를 해주시는 종목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방금 이 특징주 시간에 기대감을 이미 받은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종목 이미 기대감을 받고 좀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주가를 한번 비교해보면 돼요. 다른 게임사들이랑 비교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차트를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 우리나라 게임 업종의 어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NC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NC소프트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그냥 어마어마해요. 2018, 19, 20년도 계속 올라오면서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얼마 전에 이제 100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 종목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좋은 내용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고점에서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M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차트를 길게 내려봤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작년 딛고 올해부터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회사와 비슷한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넵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게임 회사거든요. 마찬가지로 장기 하락하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오는 기업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기대감이 아직은 더 반영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심하고 이제 출발하는 종목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M게임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입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하늘 사료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하늘 사료라는 종목을 들고 온 관점은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먼저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중국에서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이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뭐 이 시장에 전파됐을 때도 사실 맨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나왔을 때는 다들 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2월인가 1월 정도 이때 어쨌든 올해 초 아니면 작년 좀 말쯤에 이제 이슈가 됐을 때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그렇구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몇백 %씩 이상의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한일사료라는 종목 역시도 최근 이제 7월 달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중국 시장에서 구제역에 대한 이 엄청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번 이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것처럼 계속 집중적인 뉴스는 나와주고 있지만 이슈는 못 받고 있긴 하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이게 어느 순간
강력한 시세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의 구제역, 중국 시장의 구제역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엄청난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사실상에 또 미중 무역 관련돼 있는 수혜주로서 지금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티플렉스라든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 히토리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어제장에 강력한 상승을 나타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수혜주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이 한일사료라는 종목 역시도 미중 무역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반사이익을 가지고 좀 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은 사야 될 이유는 충분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아미노 로직스처럼 말씀드렸던 주가가 갭을 띄워주든 뭐 하든 순간 급등하고 하방을 한 다음에 뭐 합니까? 행보와 함께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 상방과 하방 사이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주가의 강력한 상방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해서 뭐 일단은 시장에서 미중 무역 반사이익이라든지 구제역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보시면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시가 이하에서 한번 여유롭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목표가가 열려 있는 구간이 사실 2,5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2,000원대 돌파하면 2,500원까지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짧게 1,700원 정도, 굉장히 짧게 1,7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사료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종목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그 종목들 중에 그렇다면 이 종목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의 강태공 전문가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은 시간의 차이지 모든 종목들이 저는 다 급등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신이 아닙니다. 저도 신이어가지고 정말 소개를 시켜주자마자 바로 날아가서 시청자분들께서 야 역시 강태공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게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만큼 저도 행복하겠지만 사실 저도 신이 아닌지언정 종목에 대한 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MTN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적게는 30%, 많게는 100%, 200%, 더 많게는 500% 이상한 종목들,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사료라는 종목도 지금 사실 바로 상승은 가져간다 못 간다에 대한 말은 못하겠지만 점수로 매기자고 한다면 분명하게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상방으로 과락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역시나 저는 제가 어쨌든 늘 얘기했다시피 우량주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이 좋아서 좋은 종목이 아니고 내게 수익을 줬을 때 좋은 종목이다. 그럼 한일사료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100점 만점에 100점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전문가님 관점으로 한일사료 100점 만점짜리 종목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전략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7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입니다.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저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련하고 또 네. 이제 비대면 관련한 종목들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올해 올 초에 이 케어랩스라는 기업이 이제 어플이 하나 있어요. 굿딱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요게 그 코로나 확진자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마스크 재고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동선들 이런 것들 확인과 또 거기다가 이제 비대면 의료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좀 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굿딱이라는 어플이 이제 자회사로 아예 떨어져 나온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거는 계속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잠깐의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볼 것이고 내년에도 볼 것이고 지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달라진 아예 문화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주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봐야 하고 더군다나 그쪽 업종에서 특출나게 두각을 보이는 주가가 있다고 하면은 시작할 때 사야죠. 나중에 SK케미칼 같은 그런 종목처럼 업계 1위 종목들 막 신고가 바닥에서 10배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한번 사볼까라고 들어갔다가 지난주처럼 신풍지약 이런 것처럼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보고 비대면 업계에서는 일단 비대면 진료 쪽에서는 1등 어플이라고 생각돼서 일단 케어랩스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 주가의 이제 상황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2018년도 3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처음 상장했을 때는 너무나 좋았죠. 너무 기대감에 많이 이제 있었던 종목이고 처음에 2만 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33,000원까지 단기간에 50% 이상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기대감이 다 충족되고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최대 맥시멈 3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 얼마까지 빠졌냐면 올 초에 코로나 때문에 5천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엄청난 하락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는 이제 막 올라와서 이제 겨우 10,000원 정도를 회복해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주가 대비해서 지금 굉장한 저평가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어찌 보면 굉장한 수혜를 얻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치료제나 백신처럼 좀 실체가 없는 개발된다면 너무나 좋지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기업들에 비해서 이미 성과가 있는 이런 기업이 저평가된다는 게 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케어랩스라는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으로 보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굿닥이라는 어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하기가 좋은 상황인데 한 가지 더 재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며칠 전, 한 열흘 전이었죠. 열흘 전에 정세균 총리가 이 회사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공공 데이터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빅데이터, 공공 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데 이 공공 데이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각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이나 또 어떤 통계를 낼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공 데이터를 가장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으로 바로 이 회사가 꼽혔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불과 한 달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주목을 못 받았죠. 그죠? 일단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인정이 됐지만 그래서 이 회사는 한국판 뉴딜 관련주를 보셔도 충분히 좋을 거고요.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브리핑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 달에서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대충 시기를 예상해 보면은 약 보름마다 한 번씩 정부에서 뉴딜 정책에 대한 브리핑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국판 뉴딜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이미 이 한국판 뉴딜 관련주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대표적으로 알서포트 같은 종목을 보면 코로나 당시에 2,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10,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왜 올라갔죠? 원격 진료 같은 그런 내용들, 재택근무 같은 내용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비슷한 업종인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3,000원대 했던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라왔죠. 이런 것들은 많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방금 제가 가지고 온 케어랩스라는 종목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투자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다가오는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다가오는 실적, 2분기 실적에도 저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 나와 있는 실적을 좀 보자고 하면은 지금 작년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3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얼마를 예측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2배 이상을 보고 있어요. 현재 1분기와 2분기의 실적을 합하면 이미 작년 실적이 나와요. 그 나머지 3, 4분기는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항상 뭐 저의 종목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 종목들 다 올라갔죠. 그전 주도 종목도 올라갔고 목표가 도달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 때 최대한 싸게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 이하로 분할 매도 잘 들어가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14,0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구간 이렇게 잡아드리니까 다음 주에 싸게 잘 사놓으셨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기분 좋게 파실 수 있게 그렇게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케어랩스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요즘 원택
아파트 관련주 많이 떠오르고 있고 또 뉴딜 관련주로도 엮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아직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제가 보니까 이 박스권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1년 동안 최고가가 14,000원대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목표가가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요 최근 한 달만 보면 안 되죠. 요거보다는 이제 더 뭐 높게 목표가 보시는 게 맞고, 특히 이제 작년 제가 이제 실적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올해는 작년에 한 2배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더블이라는 얘기죠. 이 실적이라는 거는 주가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근데 작년에 올해보다 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장사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주가가 14,000원대에 있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 작년 3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것보다 더 잘하고 있고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가 정확하게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약 한 40% 정도 되는 구간. 그죠? 지금 10,000원대니까 제가 14,000원 본다 그러면 약 40% 정도 더 본다고 하는 거죠. 솔직히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40%인 1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 케어랩스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역시나 제약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앤디포스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앤디포스라는 종목이고 사실 앤디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저는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지만 어쨌든 순환매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순환매를 돌린다 보면은 앞서 갔던 종목들이 이제 무너지고 나면은 다시 한번 오르지 않았던 종목이 뭐가 있을까? 늘 주식은 그래요. 늘 오르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2차, 3차, 4차 종목을 계속해서 급등시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앤디포스라는 종목이 지금까지도 올라가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되는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앤디포스 같은 경우 실제로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되는 게 과거 일단 진단키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진단키트 관련돼 있는 수혜로도 좀 눈여겨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실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앞서 봤을 때 뭐 마스크도 있고 아니면 손세정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뭐 진단키트, 치료제 다 개별적으로 인해서 각각 개개인만의 종목들 각자 개별적인 종목들만 상승 흐름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보통 한 가지 모멘텀을 가져가는데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있는 이 진단키트 관련돼 있는 이슈도 있지만 국내 유일하게 치료제 관련된 이슈까지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앤디포스라는 종목이에요. 치료제라는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키트라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도 상방 시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종목을 우리가 편입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시장에서 미래 지향적인 이 미래 기업에 대한 이 어떤 모멘텀을 분석했을 때 5G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앤디포스 같은 경우도 5G 관련돼 있는 이 앞으로도 5G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을 봤을 때는 뭐 이미 지는 태양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올라가야 될 이슈들, 올라가야 될 모멘텀들만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지금 당장 시장을 진압해야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 이 미래지향적 봤을 때 5G 관련되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앤디포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봤을 때는 읽고 나오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빠르게 수익을 볼 확률도 높고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앤디포스라는 종목 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시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사실 4,000원 이하에서 매매를 좀 해주면 좋겠지만 시가 이하에서 여유롭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전 늘 좀 크게 한 6,000원까지도 일단 단기적으로 열려 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늘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사실 좀 길게 3,000원 정도까지 잡으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잡으시고 앤디포스 한번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디포스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 종목 5G 관련주 또 코로나 관련주 이중 이슈를 들고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5G도 살짝 지나간 이슈 같기도 하고요.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주도 역시 상승한 종목들은 이번 주에 이미 다 움직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워낙 숨은 종목들 잘 찾아주시니까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이 종목 정말 상승할 것으로 보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에 상승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차트를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싶어요. 저는 뭐 사실 이 종목이 뭐 지금 시청자분들 이러면은 강태공 뭐 정식 나간 것 같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슈는 따라올 뿐이에요. 사실 뭐 지금 얘기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5G라든지 그거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사실 이 종목이 당장에 뭐 진단키트 관련돼 있는 어떤 이 뉴스가 나온다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되는 이슈가 나온다든지 아니 5G로 뭐 뉴스가 나온다든지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저도 이 뭐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몰라요. 이 종목이 뭐 당장에 어떤 이슈로 올라갈 거다 여러분들에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서 엔디포스라는 종목이 차트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급등을 시키면서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3,750원대 이미 62평 장기적인 62평이죠. 62평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62평대를 돌파해놓고 지금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상방 시세를 가지고 오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앵커님이 말했던 이 종목이 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뭐 이 종목이 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뭐 기업에 대한 뭐 코로나 진단 키트 조만간 이슈가 나올 거고 크게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외국인이 매수하고 이래서 뭐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차트적인 흐름이 나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미노로직스도 얘기했죠. 이 종목이 사실 아마 아미노로직스를 MTN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이어지는 방송에서 소개를 계속 부가 설명을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아미노로직스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려야 될 이슈는 나도 모르겠다. 이 종목이 정말 이슈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차트적인 흐름이 봤을 때 이 종목은 가야 될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겠다라고 이미 표출하고 있다 했죠. 엔디포스라는 종목도 사실은 차트적인 흐름에 집중을 해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나오기보다는 차트적인 흐름이 나 조만간 쏘아 올릴 거예요. 나 조만간 갈 거예요. 빨리 사셔야 돼요라는 흐름을 막 얘기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 종목의 이슈보다는 늘 얘기했죠. 우리는 이슈는 거들 뿐이고 이슈는 따라올 뿐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우리가 뭐 파루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진짜로 뭐 손세정제로 갔다가 뭐 파루 뭐 코로나로 갔다가 뭐 태양열로도 갔다가 뭐 별의별 걸로 다 가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사실 그냥 엮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엔디포스라는 종목 역시도 엮는 대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 차트적인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어떻게 엮을지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 엔디포스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전환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미련 없이 보내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기회를 많이 잡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가지고 왔던 종목 지난번에 큰 수익 드렸던 M게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시세 예상하는 것처럼 NC소프트를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라면은 한번 수익 내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종목 쪽으로 저는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던 종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업종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새로운 테마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주시고서 시장의 주도주가 교체됐을 때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소개해 주시죠. 사실상에 뭐 주식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전략이라는 거 뭐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지금 여기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만 잘 확인하시고 따라오셔도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게 있어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아무런 계획도 없는
보는 게 계획이다처럼 주식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이 종목의 메리트가 보인다, 차트가 흐름 만들어졌다면 일단 사고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생각을 할 시장이 아니에요. 뭐뭐 제약이 붙어 있으면 그냥 일단 나르고 보는 것처럼 지금 시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날아갈 것 같다 싶으면 일단 사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상방이 다가오는 만큼 일단은 사고 보셔야 되고 일단 투자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요일 맛에 4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강태고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3시부터 상승장 속 흐름을 타고 큰 상승을 줄 수 있는 그 종목 오늘 3시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시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